2022년 9월 세민연 사무총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세민연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고발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2년 김대남이 강남구청장 후보 나왔을 때 대변인 맡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김대남 씨가 총괄선대본부장 증인이 대변인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내셨죠? 방심위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 딸도 같이 똑같은 민원 낸 사실이 있죠? 저희 가족이 함께 공동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웅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네 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거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4일 방송 민원도 이제 김웅수 사무총장 일가족이 먼저 냈고요. 9월 23일쯤 통신 민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낸 그 통신 민원도 김웅수 사무총장의 일가족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유일임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일임 위원장과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웅수 총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그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네, 네. 고지 드립니다. 네. 예. 민원 내기 전에 네.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지칭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씨입니다. 연락하거나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네. 저는 지금 아니 언제를 지금 네라고 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시기를 여쭤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 제가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내기 전에 네. 방심위에 네네. 민원 낸 후 혹은 그 전후에서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김대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안 만나셨어요? 네, 이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 봉지욱 기자님, 김웅수 씨가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뉴스타파 한겨레 비롯한 저희 언론자가 공동 취재단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MBC 등 비판 언론 단체를 고발 사주한 사실에 이제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심위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청부 민원 사건에도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웅수 총장이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가 됐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시집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이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41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41개 음성 파일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작에 제공받아서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그 비서관 직무 대리가 총선에까지 나간 분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원모 전 비서관 때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내가 후보에 밀려났지만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여사한테 찍히면 어떡하냐. 공기업도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공기업 관련 취업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지난 8월 3일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그때도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여사님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익위 총괄과장 나와 주실래요? 권익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합쳐져서 권익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청렴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가 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 국민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열기로 생긴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DJ가 어렵게 해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방송위원회, 이것도 DJ이기 때문에 방송 정책을 무소속 중립기관으로 이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고 확대돼서 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준과 잣대를 흐트러뜨려도 권익위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그 기관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 계셨잖아요. 디올백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저항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희생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안 봅니다. 권익위를 지키려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무지 많은데 오늘 딱 2가지만 질문 드리고 가서 보고하세요. 제가 국감 때 심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 사건의 경우 7개월간 판단을 지연하셨죠. 판단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고의로 지연하셨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그 공익제보 확인하고 그 이전 그 과장이 주장했던 대로 빨리 그 책임 감면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질질 끌었잖아요. 남영진 KBS 이사장 등의 사건은 며칠 만에 결론 냈습니까? 며칠 만에 결론 내셨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거 누군가 기록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9월 14일 장경식 단장이 유일임 위원장에게 청부 민원 관련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언젠가 수사는 꼭 됩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했습니까? 저희 이해충돌 아니 그냥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원의 의결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그 조사라는 게 어떤 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고 내용을 저희 법에 따라서 아니요. 장경식 단장 확인해서요. 조사했냐고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답답해. 1분 더 주세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 단장 권익위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서면 아니면 직접 대면 조사? 그 대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9월 27일 이거 나중에 심화로 질문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깜짝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9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해충돌 관련하여 그 조치 취하지 않냐는 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실장 개입 여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개별 신고 사건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 그러시지 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이게 양해할 일입니까? 예. 제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 아주 사전에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국감 출석하셨을 때 답변을 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래서 무슨 깜짝 질문에서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적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요. 네.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뭐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분들도 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딱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양천경찰서에서 지금 8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언론 노조 등 4개 단체가 처음 류일임 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네. 네, 그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네, 10개월 양천경찰서에 고발이 3건 네.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죠. 1월 18일, 올해 1월 18일에도 또 민원사주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고발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경찰서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제보자 탄압하고 입틀막 하고 류일임 위원장은 그냥 그대로 봐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방향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지부장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양천경찰서에 네. 지난 2월 2일 그리고 최근 9월 5일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던가요? 2월 달에 조사할 때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고 네, 작년 9월 14일 종편 팀장의 보고 내용 그리고 9월 27일 직원이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시물을 올린 경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은 본인은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류일임 씨를 압수수색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8개월, 7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함께 양천경찰서 앞에서 그 수사 방치, 수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죠? 네, 이번에 네. 갔는데 가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처음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겠다는 어떤 뭐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사 의지가 꺾였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누가 그 수사 의지를 꺾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꺾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참고인 조사를 지금 최근에 또 받으신 거군요. 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가요? 이번에 급하게 참고인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해서 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뭐 다시 좀 조사를 하려나 보다.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사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아하.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사 의지가 없구나. 이 사건의 본질이 불이익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수사관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서울 경찰청과 양천 경찰서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 경찰청은 지금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수사 개시 시점에 서울 경찰청장이 조지호 청장이었잖아요. 네. 네,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승진을 했군요. 네.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갔던 분이었고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했네요. 2년 사이에 경무관에서 치안감이 되고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렇게 하고 경찰청장이 됐어요. 네,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회 공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이렇게 줘도 되는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별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는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김대남에게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2년도 넘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네, 부탁 받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민원 넣었잖아요, 방심위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혹시 이 사안 외에도 방심위에 민원 넣은 적 있습니까? 아까 제가 민원을 넣은 짧게. 네, 저기 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과 함께 넣은 아닙니다. 적 네, 있습니까?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네. 드릴게요. 제가 물을게요. 네네. 네. 가족들이 네. 방심위에 문제의 민원을 넣었어요. 가족들이. 네. 예. 그런데 과거에도 가족들이 방송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증인이 방심위에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기억하지 못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아니 정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방심위에 민원을 습관적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심위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까? 가족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거 유일하게 가족들은 이거 하나 넣은 겁니까? 가족들 말이에요. 본인 말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이번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가족들이요. 저는 본인 지금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요? 가족들이 넣나 아니 안 맨 처음에 넣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을 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나지만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억나지 겁니다.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사실이 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방송인이셨죠? 위원장, 그게 사회적 방송인이었습니다. 상식이죠. 방송인이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회피하려고 정말로 하는 저는 겁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거를 기억 안 난다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족들이 한번 동참해서 한번 뜻있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한 기억은 있지만 정말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나질 않고 오늘 저는 여기 증인으로 와가지고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거 별로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가족들이 동참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동참. 회의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아니고 하셨어요? 이 동참이라는 말은 내가 민원 넣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수용해서 같이 하면 동참이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회의하셨어요? 가족 회의? 주말에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보니까 주말로 기억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얼핏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 방심위에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뭐 설립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해서 같이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보로 보이시죠?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다. 않고서야 그렇게 횡설수설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저희가 국감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혹시 증인으로 요청드리면 나오실 때는 그 기억이 안 난다. 가족들은 알거든요. 방심위에 민원 확인해 넣은 보겠습니다. 거. 네네. 확인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을 받았다. 두 분이 주가 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 소환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 청부민원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림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 할 일입니까? 밝혀야죠.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 나온 유림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야당